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미송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우리 캠페인의 열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총 공격 약 2달 60일 남았죠. 총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힘을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그가 7월 13일 날 저격 사건 이후로 그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RFK가 그를 조인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후에 털시 가바드가 조인했고 또 2명의 더 데모크라트가 트럼프 쪽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통령 출마하는 그 패밀리가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아주 요란한 그 컨버전 그 변화가 있었죠. 근데 트럼프는 이런 것도 그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 갖고 싸우려고 하냐면은 policy 정책을 갖고 싸우려고 하죠.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즉 constitutional 헌법에 의한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는 전략적이면서도 이제는 그의 policy 정책으로 대변하게 있기에 아주 전략적인 무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를 도와주게 된 RFK 이는 전략에 아주 유능한 전략가이며 정보를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패밀리 케네디 일가로서 트럼프한테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카멜라 정부하고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책적인 것을 지금 현재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것에 트럼프가 지금 그동안 외교 정책 뭐 여러 가지 domestic policy 이제 그 공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카메라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에 왔다. 그 경제적인 위기를 이 calamity라고 그러는데 calamity는 그냥 뭐 보통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그 뭡니까? 그 폭망 직전의 어려움을 calamity 이제는 엄청난 위기죠. 이 경제 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제 기름을 펌프하지 못하게 EPA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기름을 이제는 펌프하지 못하니까 디젤 값이 올라갔고 이제 에너지 우선 공장을 돌리려면 디젤을 돌리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운송할 때 디젤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젤 값이 폭등하니까 두 배로 오르니까 뭐 식료품값, 생산값, 운반 비용,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 비용, 운송 비용, 저장 비용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넘버 원 그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인가 이것은 말 drill baby drill 이제 오일을 우리가 퍼냄으로 말미암아 유가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고 이자를 낮추고 인플레를 낮추는 이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전법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practical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엔소인 것입니다. 이건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현재 상황 calamity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calamity를 무엇으로 푸느냐? 에너지로 풀겠다. 그래서 에너지로 생긴 문제니까 에너지로 풀겠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경비 문제죠. 보안 차원도 중요하지만 경비 문제 뭐냐면 약 토니 밀리언의 그 undocumented 즉 뭡니까 불법 입국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국비 낭비, 손실, 또 우리의 소셜 시큐리티와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주고로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 시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기름에 대한 얘기, 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서구 유럽에 자원난이 왔죠. 그 자원난에 더욱더 가속화 불을 붙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 더 이상 유럽의 자원을 지원하기를 원치 않죠.
니제르가 독립을 선언했고 그다음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어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석유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스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는 금광도 이제는 더 이상 철수해라.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중부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는 이제 자원을 통한 이제 supremacy 절대 미국의 파워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의 그 뭐야 헤즈먼 전쟁에서 equalize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확립시키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기축 통화로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의 반대편 카멜라의 정책을 잡기 위해서 카멜라의 정책을 정면 공격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토요일 이제 Nine Policy 정책에 대해서 그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위스콘신에서 경합주죠. 이제 한데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다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커멘테이터들이 의견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흑인들, 그다음에 기존 누굽니까? 또 민주당원들,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그다음 히스패닉들이 트럼프로 속속히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불법 이민자들, 비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직장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생긴 모든 직장은 모두 이 비합법적 이민자에게 주어졌다는 게 트럼프의 클레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일하고 세금을 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손해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들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흑인들, 히스패닉의 속속들이 이제는 강력한 투표권자라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돌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거기도 코미디언 또 누굽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 않았고 꼭 나는 RFK만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터커 칼슨을 비롯해서 지금 한 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제 그분들도 지금 돌아와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러셀 브랜드네요. 그는 영국 사람인데요. 대단한 팔로워를 갖고 있는 카멘테이터입니다. 최근에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러셀 브랜드가 이제는 케네디를 지지하는 대신에 이제는 케네디에 설득받아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7월 그러니까 우리 9월 7일 오늘 밝혔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그런 변화죠.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동안 이제는 누굽니까? 앨런 더 쇼위츠죠. CNN에서 또 혹은 또 팍스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이제 11월까지 봐서 이제 모든 인터뷰와 그걸 보고 자기가 누구한테 보토할 것을 결정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혁이 미국에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가세를 해서 오늘 9월 7일이죠. 이제 그 위스콘신에서 공항에서 이제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drain the swamp를 약속을 했는데 즉 워싱턴이 너무 썩었다. 시궁창처럼 썩었다. 여러분에 보고했다시피 썩었는데 이것을 내가 클린업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19가지 방법으로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될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 확신의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여론, 아까 말씀 러셀, 그다음에 RFK,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영향이 대단한 여성 표를 갖고 있는 털시 가바드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그리고 카멜라
the running mate의 패밀리가 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극동 경제 포럼에서 지금 현재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지난주에 있었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브릭스가 더 이상 US 달러를 쓰지 않고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고 여러 번 발표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US 달러를 안 쓰겠다고 이제는 확신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를 이제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 먹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먹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발표한 그 워싱턴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흔히 일명 딥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클린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버먼트를 클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가버먼트가 갖고 있는 파워를 통해서 가버먼트의 파워를 갖다 그들이 남용해서 그 자기의 폴리티컬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 경쟁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이제는 카멜라, 지금은 카멜라지만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January 6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political persecution을 자기가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보는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는 정말 법무부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뭡니까? 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법무부가 함께 일하는 bloodthirsty cartel 뭡니까? 전쟁 광들. 그 사람들을 자기가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이제는 지지하고 있느냐? transnational gangs, 외부에서 들어온 갱들의 폭력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라믹 테러리스트, 이슬람에 들어온 테러 분자들도 그대로 가둬두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에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자기는 이제 그 법무부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겠다고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현재 정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될 것이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만 몇 개 이제 오늘 나온 발표라서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군산 업체죠. 군산 업체가 갖고 있는 전쟁에 미친 군산 업체의 모든 행동을 자기가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미사일 하나가 200만 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백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200만 불씩 하는 미사일 하나에 200만 불이 하나 쏘는데 200만 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워mongo 이 전쟁에 정말 머리가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전쟁을 자기가 스탑 시키겠다고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파워가 너무 세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그 연방 정부의 권한을 자기가 그러니까는 curtail, 자르겠다. 그래서 뭡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유, 즉 뭡니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죠. 일명 우리는 bureaucrat이라고 하는데 bureaucrat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쓸 것이냐? 일란 머스크를 쓰겠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 분은 일란 머스크이고 한 분은 RFK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government efficiency, 효과적인 government를 만들기 위해서 government가 정부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딧.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왜 중요합니까? 어딧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게
검증 이제 회계 보고 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계의 장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정하며 어떻게 정부의 돈이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은요 대담한 선포입니다. 이건 거의 전쟁 선포랑 똑같죠. 왜? 어떤 우리 그 미국 어떤 기관들은 제가 어떤 기관이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말할 때까지는 발표할 수 없지만 한 번도 오디트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회계 보고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말은 뭡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사기업에서는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 당함이 없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트를 하겠다는 거죠. 회계 검열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무시무시한 감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뭐 잘릴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는 많은 그 뭡니까? 그 이제 장부를 지금 현재 빨리 다시 재검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안에 장부를 새로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는 뭡니까? 이건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반영합니까? 미국에 있는 정부가 굉장히 오염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drain the swamp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세금으로 우리가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doctrine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 indoctrination을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indoctrina는 거는 사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이죠.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검열하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Department of Education을 없애고 이것을 갖다 연방 정부에서 그 뭐 지방 정부, 주정부로 옮겨주겠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훨씬 정부가 작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뽑아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정부가 자기의 그 자유권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정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 교육 제도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마이너리티나 그들에게 더 좋은 이제는 그 뭡니까? 기회를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로 쿼터가 있었죠. 일명. 그래서 뭘 합니까? 뭐 어떤 그 레이스에 몇 명이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런 것을 없애겠다 이거죠. merit base. 실력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대가로 그들이 그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레이스의 것을 없애겠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이권리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죠. 누가 어떤 레이스가 있어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자기의 특기를 연마한 사람, 이것은 뭡니까? 다음 제너레이션이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제 정당한 보수가 대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린시플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더욱더 아메리칸의 탤런트를 더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World Health Organization 뭡니까? WHO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헬스 이슈가 많은데 특히 로버트 케네디가 지금 RFK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의 오티즘, 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병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리고 약 43명 중에 하나가 오티즘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자라날 때는 오티즘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병, 정신병, 이 모든 그 만들어낸 병들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 우리 농약과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물과 농산물의 보관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헬스 챌린지가 있어서 우리 디지즈 컨트롤 아이들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태어날 때는 싸운 이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장년이 돼서는 이미 자기를 위해서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기가 이제 로버트 케네디하고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서 그가 감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바로 전문이죠. 예,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서제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CIA 헤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밝히는데 최고의 적임자다. 물론 그가 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마음이 있다. 근데 제 생각에도 그는 가장 적합한 것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들어가서 그 FDA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디지즈 컨트롤하는 데서 미국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Make America Healthy Again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9가지 공약 중에서 또 8개는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외국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제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바이든 패밀리가 외국 사람과 관여해서 많은 비리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무엇을 시인했습니까? 이제 많은 세금 탈세가 있었다. 약 1.4 밀리언 달러를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이제 guilty라고 이제는 밝혔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 시를 시인했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17년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9번째는 뭘 하고 있냐면 미국에는 25th Amendment라고 있는데 여기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할 경우에 부통령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 의회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디베이트가 없었다면 아마 바이든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으로 러닝하고 있었을 거다. 디베이트를 통해서 그의 건강 문제와 그가 대통령의 직할을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가 디스미스 됐다 강제적으로. 근데 그것을 묵과한 해리스의 카멜라 해리스에는 이때는 잘못이 크다는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즉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injustice 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클린업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인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특히 2가지는 더 어그레시브합니다. RFK를 통한 정책, 우리 특히 건강에 관계된 백신에 관계된 코로나에 관계된 이런 역질에 관계된 건강 문제 또 아이들의 그 건강 문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 RFK를 통해서 이거 대단한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트를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government efficiency 효율성을 자기가 감사를 하겠다. 이거는 미국이 뒤집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RFK는 트럼프랑 조인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의 모든 부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파마 즉 뭡니까? 제약회사로 가고 있다. 미국의 락다운 동안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잡을 잊어버리고 집에서 갇혀 있을 동안에 파마는 엄청난 돈을 다 벌어들여서 뭐 어떤 기업은 뭐 4배의 이익을 순식간에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스태티스틱스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RFK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RFK는 이것을 밝혀야 된다. 미국의 중산층의 부가 우리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이동했느냐? 파마로 이동했다. 그래서 파마에 갖고 있는 모든 절차를 밝혀야 된다고 RFK가 고발한 적이 있는데 또한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아이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아티즘 그러니까는 그 발달 장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말도 잘 못하고
무슨 걷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요 잘 독립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나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든지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많은 약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RFK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이제는 그 RFK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물과 깨끗한 음식으로 아이들을 먹일 의무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파마에 대한 경제적 전쟁뿐만 아니라 파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Federal Government가 efficient, 즉 효과적으로 운영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고가 낭비되어서 우리가 지금 빚이 35 트릴리언 달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디트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란 머스크가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뭐를 갖고 있어요? 새틀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이젠 X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가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는 비밀을 추적할 수 있는 뭐가 있죠?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위터가 이제는 X로 바뀌면서 트위터의 모든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아주 무서운 전략가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는 전략가인 것입니다. 그는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X. 즉 뭡니까? 트위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누가 직고했습니까? 페이스북이 직고했어요. 우리가 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감시하라고 해서 지시를 받았다. 우리가 압력을 받았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직고를 했는데 누구한테 직고했냐? 컨그레스의 주디셜 커미티 짐 조던한테 직고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죠. 일단은 이제는 판도라의 박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일을 발표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지난 첫 임기에 다 이루지 못한 Drain the Swamp, 워싱턴 DC에 있는 스페셜 인트레스트를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오늘 9월 7일 선포했습니다. 그 위스콘신에서 이 선포를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스콘신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제 경합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설득해서 이제 그 주를 완벽하게 이기려 하는 전략인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레퍼런스 참고용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